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기과 교수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립선암과 신장암의 수술적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주제가 정밀 수술이죠. 정밀 수술. 그러면서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일단은 그런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이제 로봇 수술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간단히 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전립선암. 전립선암은 이제 남성 생식기관이죠. 그 방광하고 요도 사이에 있는 전립선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이 솔직히 하는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암처럼 중요한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갑상선암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전립선암은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기능 외에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생겨서 환자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거죠. 나이가 드시면 흔하게 있는 전립선 비대증, 그다음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립선암. 그래서 우리는 그 전립선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의사들한테 전립선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마운 존재다. 왜냐하면 전립선이 없었으면 비뇨기과 의사들이 사실 별로 할 일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네. 전립선암의 수술적 치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장. 신장은 우리 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죠. 몸에 그 노폐물을 걸러내는. 근데 거기에도 암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암의 어떤 정밀 수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나 외과나 여러 산부인과 이렇게 다 외과 계통의 교수인데요. 과거에는 저희 교수님들, 특히 이제 연로하신 교수님들 강의하실 때 항상 그러셨어요. 빅 서전, 빅 인시전. 즉 무슨 말이냐면 큰 외과 의사, 즉 위대한 외과 의사는 절개도 크게 넣는다. 예? 그렇게 막 수술을 아무래도 많이 째면은 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편하고 좀 더 이렇게 잘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환자한테 상처도 적게 하고 최소 침습, 덜 침습적이게 하는 게 요즘의 추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암 수술. 암 수술은 과거에 뭐가 제일 중요했냐? 암을 다 떼어내고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물론 그건 지금도 중요합니다만, 근데 뭐냐 하면은 문제는 암을 수술하면서 여러 가지 환자들이 겪어야 될 후유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 같으면은 전립선암 다 완벽하게 제거하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평생 기저귀 차고 지내야 되고, 요실금 때문에 성기능 다 망가져가지고 전혀 이제는 부부생활 같은 거 꿈도 못 꾸고, 그렇지만 생명은 살리죠. 그런 게 이제 과거의 암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암 수술 받은 환자들도 삶의 질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밀 수술, 최소 침습 수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이 물론 상처는 적지만, 상처가 적다 그래서 암의 수술의 내용이 손상되거나 암 수술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개복 수술과 똑같은 암 수술의 성적을 유지하지만 환자가 받는 어떤 상처라든지 환자가 수술 후에 겪는 어떤 삶의 질의 저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줄어들었다. 그걸 바로 목표로 하는 게 우리가 최소 침습 수술이고, 대표적인 최소 침습 수술은 복강경 수술입니다. 복강경. 배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하는 수술이죠. 근데 그게 상처는 적어서 좋아요. 복강경 수술이. 근데 수술이 어려워요. 수술하는 술자 입장에서 어렵다. 어렵다는 건 뭐냐면 난이도가 어려운 수술은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도 많이 날 수 있고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그러면 환자가 회복도 느려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대두된 게 로봇 수술이고요. 또 하나, 이제는 같은 암 수술이라 하더라도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다. 그래도 다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 신경을 얼마나 보존할 것이냐, 또 방광을 얼마나 넓게 짤 것이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람마다, 환자마다 다 맞춰서 수술을 해야 되는, 예전에는 다 동일하게 했지만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암 같은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장을 다 제거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 선택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신장을 가급적이면 보존한다. 이런 것들이 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목표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좋은 수술이 로봇 수술입니다. 여러 가지 앞에서 나왔던 그런 것처럼 장점이 많은데 단점은 비싸다는 거예요. 비쌉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의료진도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뭐 지금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도 이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을 말씀드리자면요, 전립선암은 갑상선암과 더불어서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립선암은 선진국암이에요. 제가 수련받을 20년 전만 해도 전립선암이 1년에 뭐 한두 개 수술할까 말까였습니다. 그만큼 드물었어요. 근데 이제는 엄청 많아졌죠. 한 달에도 뭐 한 10개씩 뭐 수술하고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냐면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그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섭취하게 되고 비만해지고 운동 부족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전립선암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남성암의 1위가 전립선암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위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빨리 증가해서 지금 남성암 5위 안에 들었죠. 전립선암이. 그래서 오른쪽 그 사진을 보시면은 엄청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립선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그 발생률에 비해서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좀 더 빨리 검진을 해서 수술적인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률은 높지 않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빨리 발견해서 수술을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적은 좋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립선이 이쪽에 방광하고 요도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는 발기라든지 그리고 요실금 소변을 컨트롤하는 그런 괄약근이라든지 그것을 지배하는 신경이라는 혈관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개복 수술할 때 이게 사실 보이지 않아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피는 엄청 많이 나죠. 그러니까 막 서둘러서 막 이렇게 막 에너지 우리가 열 에너지를 써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해서 일단 띄어냅니다. 띄어내고 꼬매고 그러면은 뭐 전립선은 제거는 하지만 나중에 요실금 발기부전으로 평생 고생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봇은 그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최소 침수 미용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가 섬세하게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일단은 10배로 확대되어 있으니까 크게 보입니다. 혈관이 눈에 보이지도 않던 게 이만하게 보이죠. 거기다가 섬세하게 하다 보니까 피가 안 나요. 피가 덜 나니까 좀 더 자세하게 신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술할 때 이런 데를 다 그냥 에너지로 막 치고 이렇게 전립선으로부터 이 신경 조직을 살리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에너지 같은 거 쓰지 않고 열 에너지 쓰지 않고 피도 별로 안 나죠. 안 나면서 이렇게 신경 조직을 섬세하게 박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술 후에도 많이 좋아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데이터인데 우리가 수술을 로봇으로 한 지가 한 2009년도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하고 그 이후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 전에는 10명 수술하면은 4명은 기저귀 찼습니다. 4명은. 지금은 10명 수술하면 기저귀 차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 분. 근데 한 분도 시간 지나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기능도 수술하고 나서 10명 중에 7명 이상에서 유지가 되더라. 과거에는 아니 암 수술로 살려놨더니 무슨 소리 하냐 막 의사가 오히려 막 환자를 혼냈어요. 막 진료실에 와가지고 선생님 발기가 좀 안 됩니다. 그러면 막 혼냈다고. 아니 생명이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그 삶의 질을 많이 중요시 여기고 또한
부부 생활을 그 노년기에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성기능이 괜찮으신 분들은 그 종양이 많이 진행돼 있지 않는 한 성기능을 살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신장암을 말씀드릴 건데요. 신장암은 우리 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데 다행히 신장은 양쪽에 두 개가 있죠.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신장을 공여도 하지 않습니까? 내 신장 하나 띄어서 남도 주고. 그렇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현재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신장에 이렇게 종양, 암이 생겼는데 이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신장 하나 다 띄워버렸어요. 그리고 신장 두 개니까는 괜찮지. 그랬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반대쪽 신장 좀 작죠. 이런 분들을 신장 다 띄워버리면은 이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신부전으로 살아야 돼요. 뭐 투석도 받고 뭐 그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장을 보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대쪽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신장 기능을 될 수 있으면 보존하려고 그래요. 왜냐? 하나 있다가 그 하나에 문제 생기면은 바로 급성 또는 만성 신부전으로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장암은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로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완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수술적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술이 과거에는 신장을 다 제거하는 거였지만은 요즘에는 신장을 보존하면서도 수술을 할 수 있고 그 보존하는 방법도 절개하지 않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지금 로봇으로 부분 신절제술을 하고 있는 동영상인데요.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로봇을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도 덜 나고 신장 기능도 보존하고 암도 조절하면서 우리가 환자의 삶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신절제술은 항상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장이라는 거는 엄청 피가 많아요. 조금만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요. 어쨌든 그 종양을 자르는 동안에 우리가 혈관을 박리해서 혈관을 차단해서 피가 가는 거를 잠시 멈춰놔야 됩니다. 그 피가 안 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자르고 잘 꼬매주지 않으면 나중에 출혈도 많이 나고 또 막 소변이 샌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로봇은 상당히 그 빠른 시간에 정교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많은 그 부분 신절제술을 로봇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은 말을 드리자면은 자, 전립선암이나 신장암이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수술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과거처럼 암만 치료하고 삶의 질은 무시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도 고려하면서 기능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 바로 이제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 암 수술 또는 로봇을 이용한 부분 신장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